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는 올겨울 최악의 눈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포트리 학군이 오는 9월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명 식품 회사인 돌푸드의 포장 샐러드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오바마 케어의 월 보험료는 평균 9%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에서 갈수록 식수 오염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무려 50%가 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는 올겨울 최악의 눈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무려 11개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눈 폭풍으로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최고 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23일 자정까지 뉴욕 일원에 엄청난 양의 눈을 쏟아부었습니다. 센트럴파크에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26.8인치의 눈이 내렸고 JFK 공항 30.5인치 등 대부분의 지역에 30인치 내외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발이 거세지자 뉴욕주는 오후 2시 30분부터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철도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도 폐쇄시켰습니다. 뉴저지 해안가에는 눈 폭풍에 만조까지 겹쳐 홍수가 발생하면서 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뉴욕주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노인들이 눈을 치우다 발생했고 차량 사고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눈 폭풍으로 내려졌던 비상 상황은 어제 오전 7시 대부분 해제됐으며 오전 9시부터는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그친 지 하루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주요 도로는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가 도로는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다수의 차량들이 눈에 뒤덮여 있고 도로 양쪽에는 쌓인 눈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한바탕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택가 모습입니다. 눈이 그친 지 하루가 넘게 지났지만 아직 도로 곳곳에는 눈에 뒤덮인 차량들과 도로 양쪽에 쌓인 눈들로 가득합니다. 집 앞 드라이브웨이는 쌓인 눈을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눈을 치우다 사망한 노인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대로변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도로변에 쌓인 눈 때문에 주차는 물론 미터기에 코인을 넣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타운 측은 일단 내일까지 주차 미터기에 코인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눈까지 쌓여 있어 당분간 매출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날씨 변동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나오죠. 불편하니까. 또 팔리세이드 파크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좀 도로를 정리를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직 인도 곳곳에 눈이 치워지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베란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불편함이 교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빵 먹으러 오거나 뭐 이렇게 올 때 걸어오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타운 측은 야간에 도로변에 쌓인 눈을 트럭을 이용해 옮기고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이라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눈을 치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차량을 덮은 눈을 치우느라 다시 도로에 눈이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입니다. 뉴욕시는 당분간 교대 주차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군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리 학군이 오는 9월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트리는 한인 학생 비율이 30%에 달하는 만큼 참여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9학년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새롭게 개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6-17학년도 교과과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포트리 고등학교 측은 최근 올해 9학년으로 진학하는 8학년 학생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이탈리아어, 스페니쉬 등 개설된 외국어 과목 중 수강 희망 과목을 묻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트리 학군은 팰리세이즈 파과 리치필드,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에 이어 뉴저지에서 네 번째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포트리 학군은 교사 인건비 등 한국어 수업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한국 정부 등 외부 지원 없이 학군 측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서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이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포트리 고등학교는 전교생 중 30%가량이 한인 학생으로 한국어 수업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올해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측근들에게 대권 플랜을 짜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실제 출마 여부는 3월 초쯤 결정지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대권 플랜을 짤 것을 지시했고 10억 달러를 쓰겠다는 요지의 말을 하거나 자신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여론조사까지 하는 등 출마 수순을 밟아가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를 보도하면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제3의 후보로 가세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대선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블룸버그 통신을 세계적 미디어 그룹으로 키운 기업인이자 억만장자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시장에 역임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원이었지만 2001년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 뉴욕시장에 당선됐고 2009년 3선 도전 때는 무소속으로 또 적을 바꿨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대선판이 크게 잘못돼 있다는 실망감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식품 회사인 돌푸드의 포장 샐러드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이 제품으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푸드사는 지난 21일부터 포장 샐러드 제품에 대한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제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푸드사의 포장 샐러드를 먹고 폐혈증과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2일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공장에서 생산된 돌푸드의 포장 샐러드가 전염병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이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돌 브랜드 외에도 프레쉬 섹션즈와 심플 트루스, 마켓사이드, 더 리를 샐러드바, 프레지던 초이스 등의 브랜드로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제품을 절대 먹지 말고 식당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판매점들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3차 등록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올해 오바마 케어의 월 보험료는 평균 9%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역시 인상되면서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오바마 케어 플랜의 월 보험료는 평균 $408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보험료 인상률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오클라호마주와 몬태나주, 콜로라도주 등은 30%가 넘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5%가 내렸고 뉴욕도 0.8%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4.4%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이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가입자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은 월 평균 $294로 전년도 $286보다 다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프리미엄은 $113가량으로 예상되고 전년도보다 $8가량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3%가
정부 보조금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보조금을 통해 전체 보험료의 72%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인의 10명 중 7명은 수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다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학자금 부채 폐지 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대학 학자금 부채 경감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 등은 21일 학자금 융자 부채를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해주는 법안과 펠그랜트 확대 등의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펠그랜트 법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펠그랜트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0억 달러 늘린 310억 달러로 확대하고 70만 명의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평균 1,9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을 요구한 대졸자들은 지난 6개월간 7,500명을 넘어섰고 탕감 금액은 총 1억 6,4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펠그랜트 확대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학자금 탕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은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위기라며 미국이 학비 무상 대학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튼에서 주차하는 건 가히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차하기 어려운 곳으로 32가 한인타운이 꼽혔습니다. 100점 만점에 겨우 12점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트룰리아는 22일 거리 주차 가용 지역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파크네브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대도시의 주차 상황을 조사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대도시에는 맨하튼과 브루클린,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 시애틀, 휴스턴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룰리아는 해당 지역의 주차 용이성을 시간과 스트릿별로 나눠 조사하고 이를 100점 점수로 수치화해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100점을 기준으로 겨우 12점을 받으면서 헬스키친과 함께 최악의 주차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 있는 브로드웨이와 5번가 사이 32가는 북쪽과 남쪽 방향 도로에 각각 다른 주차 규정이 적용되면서 티켓은 물론 견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플랫아이런 디스트릭과 시빅센터 파이낸셜 디스트릭도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할렘과 이스트 할렘, 워싱턴 하이츠 등 업타운으로 올라갈수록 주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갈수록 식수 오염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탁하고 뿌옇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인데요.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무려 50%가 늘었습니다. 3.11 핫라인으로 접수된 식수 오염 신고 건수는 2014년 1,186건에서 2015년 1,233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2011년 822건에 비해서는 50%나 늘었습니다. 탁하거나 뿌연 식수에 대한 신고 건수는 236건, 식수에 이물질이 보인다는 신고 건수는 163건, 알 수 없는 악취에 대한 신고 건수는 1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루별 신고 건수는 브루클린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 296건, 맨하튼 293건, 브롱스 193건, 스테이튼 아일랜드 11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고자들은 부엌과 화장실 싱크에서 화학성분이나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환경보호국은 매년 50만 회가 넘는 식수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며 식수에서 곰팡내가 나는 원인은 건물의 노후화된 파이프나 수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5년도 식수 안전 검사 결과는 오는 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5년도 개인 세금 보고 서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신분 도용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을 도용해 허위로 세금 보고한 이들의 세금 환급금이 4,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의 신분 도용은
컴퓨터 해킹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납세자의 개인 컴퓨터 보안에 더욱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Three good tips for taxpayers are to make sure that you have virus protection on your system, that you have a good, strong, reliable security system, and that you know who in fact you are communicating with. 또한 일부 사기범들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등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도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When a taxpayer calls and says they got an email that offers them something free that's too good to be true, it's too good to be true. Don't open it. 무엇보다 사기범들의 가장 흔한 방법은 전화 사칭입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와 깜빡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한편 IRS 사칭 사기가 의심될 경우 추가 정보 노출을 피하고 절대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분 도용 피해 시 IRS 폼을 작성해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교도소는 자유와 가장 거리가 먼 곳이죠. 그런데 우루과이의 한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재소자들이 직접 요리하는 식당도 오픈했습니다. 풀밭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한가롭게 축구를 즐깁니다. 헤드폰을 끼고 여유롭게 음악 감상을 하는 남자도 보입니다. 동네 공터인가 싶은 이곳은 사실 교도소 마당. 남자들은 모두 수감자들입니다.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 주인 역시 수감자입니다. Una oportunidad de cambio de vida. Hoy por hoy me encuentro capacitado como para poder tener un negocio y ser un emprendedor cuando me toque el día de pisar calle, de ser libre.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교도소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어 팔거나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재능을 살려 라디오 DJ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eno, muy pero muy buenas tardes. Nos encontramos en el de punta a punta. 사회의 축소판 같은 이런 자유로운 환경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Nosotros pensamos muy sencillamente dos cosas. El hombre es el hombre y sus circunstancias, o sea que si uno cambia de circunstancia, por ahí cambia el hombre.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최초의 교도소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문을 받는 웨이터는 물론 요리하는 사람도 모두 수감자들입니다. Il primo giorno mi trovo un po' in difficoltà, sai, no? Essere in contatto con persone esterne dopo tanti anni. Io l'ho fatti di anni, quindi l'ho fatto un bel po'. 수감자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는 여느 고급 식당 못지않게 먹음직스럽습니다. L'abbiamo visto sul giornale quando avevano fatto l'inaugurazione e mi sembrava giusto appunto partecipare e dare una. 교도소 식당은 수감자들에겐 미래를 위한 경험을, 손님들에겐 수감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4일 오전 1시 30분쯤 알래스카 남부에서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앵커리지 남서부에서 160마일, 앵커포인트 서쪽으로 5.3마일 떨어진 페드로만 인근으로 다행히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인명, 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처음 지진의 규모를 7.1로 발표했지만 이후 6.8로 정정했습니다.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뉴욕에서 3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감염자들은 최근 바이러스가 발병한 해외 지역을 방문했고 그중 1명은 완치됐으며 2명은 호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소두증을 가진 신생아가 태어났고 이어 지난 20일에도 플로리다에서 3명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리츠필드팍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9일 리츠필드 팍 경찰은 학교에 총을 쏘겠다는 SNS에 올라온 글을 발견하고 테러 위협,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범죄 혐의 등으로 해당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최근 학교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경찰이 사전 예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냉각탑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주 건물 및 업소들은 오는 3월 1일까지 냉각탑을 등록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레지오넬라 감염 예방을 위해 냉각탑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법을 마련하고 발효시켰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보건국에 등록하고 검사를 마쳐야 하며 표본 조사 후 박테리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 즉시 살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아침엔 안개 끼는 곳이 있지만 점차 개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약간의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